누가 안현수를 보냈나? 안현수 선수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에 1년간 해체 유예를 요구하였으나 단칼에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안현수 기화를 성남시장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하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네, 여섯 번째 뉴스. 많은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예. 어제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것이 이제 성남시장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전국 언론에 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그게 아니다. 그 어떻게 덮어씌울 수 있느냐.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제 공개 질의를 했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 얘기가 성남시청에 원래 쇼트트랙 팀이 있었죠. 네. 그게 해체됐기 때문에 안현수 선수가 귀화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얘기가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공개 질의를 했군요. 답변을 받았습니까?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받으려고 했는데 답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덮어 씌우기 하다가 지금 이제 들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제일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를 갔는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빙상연맹과의 문제가 좀 있었고 국가대표가 못 됐기 때문에 예. 러시아에 가서라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내에 직장이 없어서 러시아로 간 게 아니거든요. 예. 국내에도 아이스하키팀은 빙상팀 여러 군데 있고 성남시는 국내에 있는 여러 직장 운동부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해체했기 때문에 갔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시죠. 네. 약간 빙상팀 해체는 언젠가요?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말에 31일. 그때가 이제 안현수 선수의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입니다. 2011년에 그리고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갔죠. 네. 안현수 선수가 우리가 JTBC가 지난해인가요?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힘들었죠. 어떻게든 여기서 해보고 싶었고,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미련을 많이 빨리 버렸던 것 같아요. 예, 지난해 5월에 JTBC와 인터뷰했는데요. 공간이랄지 훈련의 팀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일정 부분은 팀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냐라는 의심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의 팀이 성남만 있다면 그 말이 되는데 성남에 오더라도 계약 기간이 있는 것이고 예.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팀을 해체했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팀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뛰어난 국가대표급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도 2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 스카웃비를 주고 모셔온 겁니다. 연간 5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뭐 빚이 7천억이 넘는 상태. 이거 성남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도 취소하고 직장운동부도 이분만이 아니라 빙상팀 포함해서 13개 팀을 12개 팀을 없앴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예. 그걸 통해서 저희가 20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5,700억 정도를 갚고 이제는 이제 빚 갚는 게 끝났으니까 다 종결한 다음에 올해 다시 빙상팀을 저희가 창단해서 지금 러시아에 가서 지금 이제 준중결승 진출한 이한빈 선수, 예. 김윤재 선수가 성남 우리 시청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 사이에 저희가 이제 팀이 없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지다시피 빙상연맹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그런 부조리라든지 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국적을 버릴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 대표 선수로 옮긴다고 하는 게 예. 그냥 몇 달 동안에 쑥닥쑥닥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2월 달에 결정이 나고 다음 해에 몇 달 있다가 다음 해에 러시아로 바로 가버렸는데 아버님 말씀도 그 전에 이미 러시아로 가기로 결정해서 수속을 밟고 있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정리를 네. 하면 아버님 안현수 선수의 아버님인 안기원 씨는 얼마 전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청의 빙상팀이 해체되기 전에 러시아 기아가 결정됐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이고. 근데 이제 안현수 선수는 물론 그런 요인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팀이 있었으면 좀 더 뭐 나았을 걸. 약간 아쉬움도 토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의 그 본인에 대한 대접이나 또 예우, 또는 복합적인 이런 요인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본인이 섭섭했을 텐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섭섭한 거하고 사실은 다른 겁니다. 감정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현수 부친의 말씀이 그 전에 이미 결정해서 수속을 밟고 있었다. 예.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팀이 문제인데 해체될 거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않을까요? 그 팀 해체 결정은 제가 취임한 게 7월이고요. 예. 해체 결정하는 게 10월 말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게 12월입니다. 팀 결정, 해체 해체 결정 결정하니 10월 말보다 일찍 한참 전에 이미 결정. 러시아 기아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거는 시간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12월에 러시아 가기로 결정해서 몇 달 후에 러시아를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시간 불가능합니다. 국가 간에 무슨 주민등록 옮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15개 네. 팀 중에서 12개를 없애고 3개만 남겨놨다가 이제 빚을 다 갚고 이 부분은 이제 성남시 재정을 위해서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저희로서도 직장을 이제 없애는 거지 않았습니까? 생계를 그야말로 끊어야 되는 가혹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시를 부도낼 수는 없고 예.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그때 당시에 83억 정도가 매년 들어갔는데 저희 25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한 60억 가량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걸 예. 빚 갚는 데 쓰고 3년 동안 약 200억 정도를 그 영역에서 조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 5,700억을 갚았는데 예. 올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웠던 게 그 빙상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창단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스포츠팀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 자르는 거예요. 예. 나는 공산주의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자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비슷하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집단 면담을 했는데 제가 원래 이 해고된 사람들을 도와주던 인권 변호사 하던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인권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체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걸 시장인들 좋아서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직장운동부 한 분이 예.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또는 그 그룹홈 이런데 밥을 못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식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예. 거기 지원해주는 예산도 1억 6천 정도가 필요하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냐 시장 입장에서 어딘가는 줄여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인권 변호사다. 뭐 한 명 하면은 3명 뭐 가난한 애 먹여줬다.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해 딴 얘기를 만들 버린 거죠. 뭐 취지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인권 변호사다, 뭐, 그래서 한 명 잘라서 가난한 애들 먹이다.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인권 변호사 그렇죠. 이런 이게 얘기죠. 표현이 뭐 잘라서 이쪽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택에 사실 뭐 재정이란 건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제가 선택이라는 부분은 똑같은 그 표현일 것 당시에 같은데. 이제 집단 면담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저도 사실 울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뭐 온 가족들의 생계가 끊기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 그때는 안현수 선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예. 아니고요. 한 8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직장운동부가 직장을 잃는 거니까 시장인들 여러분도 다 시민이고 내가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해고하고 싶겠느냐. 예. 그러나 이 부도가 나게 생긴 걸 어떡하냐.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아니 부도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어딘가는 줄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측면에 희생을 당한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네. 취임하신 뒤로 매년 약 700억 이상씩의 부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억입니다. 1,500억입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저희가 5,731억을 1,500억의 부채를 줄인 것으로 아니, 그러면 아니. 매년 거의 1,500억이죠. 네, 매년 거의 작년 1,500억의 말까지 부채를 줄였다. 5,731억을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와중에
앞서가는 몇몇 중요한 스포츠, 동계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네.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네. 이 중에서 일부 더 지원하는 것도 낫지 않았겠느냐. 네, 왜냐하면 1,500억까지 줄 필요가 꼭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재명 시장님이 처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재정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약이 아니라 그거는 살림이 망가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예.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돈을 아껴서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치적 사업을 했다면 예. 그 비난이 통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돈이 무려 7,285억이었습니다. 숨겨진 부채가. 예를 들면 판교특별회계라고 하는데 예. 숨겨진 돈 5,400억을 다 갖다 써버린 거예요. 도로 채워놔야 되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갯돈 같은 겁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외상값도 엄청나게 깔아놓은 거예요. 시청사 땅값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즉시 갚아야 되고 아니면 압류당하게 생긴데 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숨겨진 카드빚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아이의 급식, 네. 학교 급식 우유를 자를 것이냐, 아니면 과자, 간식 사 먹는 걸 자를 것이냐. 이 두 그건 가지의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가서 쓸데없이 차를 산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이 명품을 산 겁니다. 그래서 막 1억 이렇게 샀는데 지금 내일까지 돈을 안 주면 이게 지금 압류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개주를 하고 있었는데 개돈을 예. 5천만 원 보관하고 있던 걸 다 써버린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고발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형사처벌 받게 생겼는데 그럼 이때 그러면 어떻게든지 갚지 않으면 감옥을 가게 생긴 건데 부도가 나고 감옥을 가는데 애들 급식비가 아니고 태권도 학원 같은 겁니다. 안현수 선수는요? 아니죠. 체육 직장 운동부라고 하는 것이 예. 국가대표 선수를 그만큼 양성하는 이제 게 필요한 부분이냐, 안 시의 필요한 책임은 부분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책임이죠. 시는 그냥 직장 운동부라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의 위상을 예.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 도민체전을 나가기 위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할 거냐, 굶을 거냐, 병원 안 갈 거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때 당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안현수 선수는 태권도부나 뭐 어떤 아이들의 태권도 학원 교습비의 그럼요. 문제다. 그럼 뭐 꼭 그런 거. 필요한 뭐 유급식이랄지 그런 문제는 아니다. 먹어서 예를 들어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하고 얼마큼 때도 절박했느냐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2011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말씀하신 대로 네. 판교에 숨겨진 빚이 많더라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네.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잠깐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빚을 많이 주셨다고. 안 잘라도 되는데 잘랐다 예.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부채라고 하는 게 공식 부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갚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횡령한 거예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5,400억은 판교 주민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전임 시장이 그랬다는 다 말씀이시죠? 써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전임 시장 얘기를 아직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확인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네. 고소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을 사찰했다고 고소하는 거죠? 사찰 더하기 지방선거 개입 이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예. 약간만 더 어떤 내용인지. 뭐 기자회견도 이미 하시긴 했지만. 네, 뭐 간단히 요약하면 국정원은 대간첩, 대테러, 예. 국제범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거, 개인에 관한 거 사찰이 법률상 딱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적 외에 사찰 행위를 하거나 정치 예. 개입을 하면 또는 직권남용을 하면 국정원법상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예.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대테러, 저 간첩 아니거든요. 예. 대간첩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성남시에 와서 특정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예. 체크하고 이 사람 언제 승진해서 어느 동으로 가느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체크하고요. 또 수의계약 현황을 1년치를 다 내놔라. 예. 또는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현황을 다 내놔라. 예. 어떤 경우는 시민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운전 기사들이 만든 이제 협동조합 같은 이제 운전 회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운전기사 직접 사장이면 좋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모든 조합원 명단, 임원 명부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테러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거기 더해가지고 이걸 일상적으로 하다가
12월 말에는 제가 대학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국정원 직원이 제 석사 논문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가 봤어요. 우회에서.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 왜 남의 논문을 달라고 그러냐.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새누리당 측 이제 출마 예상자들이 예.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뭐 석사 논문이 뭐 표절이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공개 질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저희는 이제 무대응했지요. 그 하나만한 소리. 근데 국정원 직원이 가가지고 이거를 그 해당 대학 부총장한테 이런 일이 있다. 예. 학교 어떻게 할 지금 거냐. 말씀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그러면 논문을 직접 다시 달라 이런 거. 논문은 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서든?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가서 이걸 알아볼 뿐만 아니라 대학 측에 논문을 달라고 하니까 예. 이 당시에 논문이 학교에 없었답니다. 없으니까 찾아보러 다니면서 우회에서 저희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했다. 저는 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 거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국회 도서관에는 석사 이상 논문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예. 왜 하필이면 거기 와서 그걸 달라고 했느냐. 그때 그분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가천대학교가 지금 비리 혐의로 내사받고 있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압력을 넣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압력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지. 과연 그게 압력인지 아닌지는 압력은 이제 모를 수 주관적 있죠. 평가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한테 입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팩트는 이거예요. 예. 가서 부총장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거를 알려주었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새누리당 후보들이 예. 이런 주장을 한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논문 그리고 표절이나 논문을 달라고 예. 요구한 것까지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표절 10이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표절 1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정원 직원이 가천대 관계자와 그냥 얘기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거다.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의 뭐 사회적 기업 네. 수의계약 시스템, 예, 자료가 있는데요. 네.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이석기 의원이 성남시가 좀 많았던 네. RO 활동이 좀 많았다. 경기 동부연합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런 보안 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당시 담당했던 부총장님하고 대화가 다 녹취가 돼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분들은 녹취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논문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논문을 찾으러 담당 직원들이 오후 내내 학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달라고 한 건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닌가요? 말씀하셔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문제죠. 다른 도서관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압력을 넣은 것이고요. 그 부담을 느끼려고 부담을 느끼게 일부러. 하려고 이제 논문 표절로 해서 빨리 취소시켜 달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하여튼 그건 판단이니까 이건 뭐 놔두더라도 추측이죠.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정보 수집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법입니다. 달라고 한 것이 이게 대테러, 대간첩, 불필요한 정보 정보 수집이라고 지금.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논문 쓰는데 테러 관련된 논문 썼습니까? 아니면 그거 쓰면서 논문 주제는 뭐였습니까? 지방자치정부의 부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지방자치정부의 부패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논문을 보는 거는 정부 수집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 정보 직원이 수집. 논문을 못 보나요? 아니, 도서관 가서 보면 되는데 왜 학교가 달라 그런다 이 말이죠. 친하니까.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럼 차라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장난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달라고 그랬던 거다. 내가 궁금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웃어 넘겼을 텐데 아니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공식 고발하잖아요. 답변은 한담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해 본 한담은 거다. 한가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한 사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담했던 거고 무슨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가지고 전심 예. 가서 먹으면서 하는 얘기다. 모친상 조문에 답례하기 위한 자리였다. 근데 논문을 왜 달라 그럽니까? 궁금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자치정부에 이재명 그 시장이 논문에 관심이 있으니 읽어봐야 되겠다 했으면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한 거다라고 하고 웃어 넘기면 될 텐데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저를 고발했어요. 그것도 국정원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해당 직원이 농담을 삼아 할 얘기를 했다면 발끈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까지 내고 국정원이 고발하겠다고 한 다음에 국정원 직원이 저를 고소한 거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게 잘못된 행위니까 예. 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사찰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네. 명예훼손으로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고 네. 또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담전 국정원장을 고소를 네.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남시 물론 크시지만 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와요.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성남시의 이제 기초단체지만 전국적 위상이 높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요. 또 가용 예산 규모라든지 예. 또는 도시의 위상이 분당을 끼고 있어서 워낙 높습니다. 그런 점에다가 한 가지 이런 점들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지금 여소야대 구조였거든요. 수도권에서 좀 심하게 균형이 깨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사안들을 두고 시민들이 동의하든 하는 일들 저희가 제안을 하면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존 정치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한 개만 빌어서 하고 이랬으면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저는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시민들이 필요한 일. 원칙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막으면 제가 시민들을 그야말로 그 시민들과 함께 돌파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면 주민들과 함께 가서 싸우고, 예. 잘못된 뭐 것을 싸우고 그런 이러다 보니까 부분도 시끄러워진 있는데 거죠. 예. 특히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보는 건 특히 많이 보수 평론가들이 네. 이재명 시장을 많이 공격을 하곤 하는데 네. 이석기 의원과의 연관성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로 경기 동부연합 성남시가 약간의 근거지였고 네. 근거지에서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엮으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엮고 싶겠지요. 근데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를 들면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게 매우 반인권적이고 예. 비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국가 체계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저는 민주성이 원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국가 권력 체계가 구성돼야 되는 게 가장 예. 민주적인데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그런 체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체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추종한다고 하는 소위 예. 전통적 의미의 정북은 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치료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처벌 행위를 했다면 대상이면서 치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처벌 대상이기 전에 거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과거 퇴행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아닌데를 덮어 씌워서 정치적 공격 행위를 하면 그건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반역자로 모으는 거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도 그런 의도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재판 문제는 저는 직업이 원래 변호사니까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뭐 또 기소한 측이 있고 1심 판결 유죄로 났으니까 일단 유죄 판결은 일단 2단계 존중돼야 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3심 제도를 취하고 예. 있고요. 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점에서 봐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심 판결은 존중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야 법원의 판결이니까 그 측면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다만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당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사실이면 처벌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왜 의문 사람 덮어 씌우냔 말이에요. 덮어 씌워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덮어 씌우는 원래 건 이제 실패죠. 사회적 기업 몇 곳에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몇 곳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앵커께서도 이제 그것도 오해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그다음에 당시 국민참여당, 시민단체와 이제 선거 연대를 했습니다. 예. 정책 연대. 를 했는데 그런 연대를 했다고 저를 종북이라고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민주노동당하고 참여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연대했습니다. 그럼 예. 거기가 종북입니까? 저도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당선된 후에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그 사람 많이 써줬냐? 써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예, 충분히 뭐 얘기 그런데 못하셨겠지만 이 종북 얘기는 예. 정말 그건 나쁜 짓이다. 알겠습니다. 종북도 나쁘지만 종북으로 모는 건 더 나쁜 짓이다. 그건 예. 정말 자유민주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요. 정말 엄중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